질문 있으시면 일단 질문하시고. 없어요? 없어요? 다른 반에서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하나만 문제 풀게요. 거기 보시면 16페이지에 문제 15번 있는데 16페이지 문제 15번. 네. 아니 그냥 용어 때문에 물어본 것 같아요. 우선 일단 그 문제 15번이 저랑 좀 관점이 좀 다르긴 해요. 거기 보시면 이제 노란 색깔로 해양, 무척추동물, 그러니까 오징어, 해파리 뭐 이런 애들 말하는 거고요. 어류, 양서류 이렇게 번성했던 시기를 A로 묶어놨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저는 양서류와 파충류가 번성했던 시기는 중생대로 봤거든요. 근데 이 중생대에 보면은 세 가지 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생대의 처음부터 얘기하면 트라이어스기, 그 다음에 쥐라기, 백악기인데 저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쥐라기랑 백악기 같은 경우에는 공룡의 시대, 그래서 파충류의 시대고 트라이어스기 같은 경우에는 양서류의 번성 시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조금 다르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서류가 출현한 게 고생대 때 출현을 했는데 이 번성 시기를 이 사람 페름기 같은 걸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고생대에 보면은 뒷부분에 석탄기나 페름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못 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뭐는 확실하게 강조를 시켜드렸냐면 어류가 번성한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어류가 번성한 시대. 고생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A 시대를 고생대로 보셔야 되고요. 파충류가 번성한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그럼 중생대잖아요. 그래서 B 시대가 중생대예요. 그 다음 포유류, 초록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 포유류가 번성한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신생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시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다음 보기. 그래서 기억 A 시기, 다시 말하면 고생대에는 이때 번성한 생물에 완종류가 있다. 근데 이제 그 학생이 몰랐던 건, 질문한 학생이 몰랐던 건 뭐였냐면 완종류가 뭐예요? 이 얘기예요. 완종류. 근데 완종류라는 게 일명 조개입니다. 네, 조개를 완종류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발 하나를 가지고 움직이는 애를 완종류라고 합니다. 이 조개가 발이 있어요? 조개 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는 게 조개 발이에요, 사실은. 조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혀로 움직이는 그 혀야. 조개가 이렇게 있잖아. 이게 조개가 이게 뭐야, 이게 조개 위에, 조개 밑에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 뚜껑 열잖아. 쭉 열면 그 안에 이게 뭔가 발이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조개가 내빈잖아. 이렇게 뭔가. 이 혀가 아니고요. 움직일 때 쓰는 발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발족자를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개 움직이는 거 못 봤어요? 못 봤구나. 네. 그래, 우리 조개 이제 구워 먹기만 하지. 삶아 먹긴 하지. 네, 조개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여요. 발 하나 가지고 뭔가 짚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네. 되게 조개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진짜로 상상이 안 되세요? 네, 유튜버 같은데 조개의 이동, 뭐 움직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조개 움직임. 근데 좀 느리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조개 움직입니다. 네. 이런 걸 완종류라고 해요. 완종류. 네. 그다음 니은. 기권의 오존층. 여러분 오존층이 뭘 하는 애예요? 지금 현재 오존층은 성층권에 있고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애가 오존층이잖아요. 그래서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데 만약에 자외선을 차단해주지 못하면, 즉 다시 말하면 오존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만약에 오존층이 예전에 한때 걱정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나마 지금 좀 회복이 돼서 다행인데 여러분 회복돼서 다행이에요. 우리 한때 프레온가스라는 걸 이상한 걸 써가지고 이 프레온가스 때문에 오존층에 막 구멍이 생기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프레온가스 전면 사용 금지를 때려버렸죠. 이 프레온가스를 주로 사용했던 데가 1970년이었습니다.
1970년 그때 사용했는데 오존층이 구멍이 나는 건 1980년에서 1990년대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프리온가스 전면 사용 금지령을 내렸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프리온가스를 생산 자체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프리온가스 대체제라고 해서 조금 더 비싼 건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거 야 오존에 구멍 나면 우리 생명체 다 죽는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용 전면 금지하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옛날 자동차들은 가끔 프리온가스를 자동차 에어컨에 옛날 프리온가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전부 다 바꿔서 신형 프리온가스를 쓰고 있는데 가격이 조금 세요. 그래서 옛날 프리온가스는 좀 저렴한데 새로 나온 신형 프리온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만 돈이 좀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생명의 문제지, 그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존층이 다시 좀 회복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오존층이 없어지면요 자외선이 들어오면서 아야 내 세포 막 다 죽어요. 여러분 자외선이 들어오면요 자외선 때문에 세포가 자외선의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자외선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자외선 맞으면 죽습니다. 우리만 죽는 거 아니에요. 식물도 죽어요. 식물도 세포들이 그러니까 자외선이나 X선 더 나가서 감마선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죠? 우리 전자기파 순서대로 외우잖아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가시광선부터 가볼까? 여러분 가시광선이 있어요. 가시광선 빛깔을 내는 애죠, 그죠? 가시광선에서 빨간색의 에너지가 커, 파란색의 에너지가 커. 파란색의 에너지가 큰 거지. 빨간색 바뀌는 거 뭐라고 불러? 적외선. 좀 더 가면 뭐 있어? 마이크로파라는 얘기가 있어요. 전자레인지 사용하는 거. 그 다음 또 가면 뭐 있어요? 전파 있어요. 요 정도 외워두시고. 가시광선에서 여기 이제 자색깔 있잖아요. 자색깔. 그럼 자색깔 바깥쪽에 있는 거 우리가 뭐라 불러? 자외선. 그지? 자외선이 있고 좀 더 가면 뭐가 있고? X선이 있고 더 가면 감마선이 있단 말이야. 감마선은 진짜 세면 바로 죽어.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주로 방사선 나올 때 가장 강력한 애가 바로 저 감마선인데 감마선이 내 몸 지나가면 세포들이 쑥쑥쑥쑥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감마선 쐈다고 많이 피폭되면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거고요. 좀 적당히 피폭되면 내 세포 숫자는 줄어들었으니까 근육에 힘이 떨어지고 갑자기 급속한 노화를 겪으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화라라락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피부 세포 없어지니까 피부가 막 따끔따끔 아프고 내 근육들 세포 없어지면 어쨌든 근데 이런 애들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내 세포를 지나가면서 내 세포에 있었던 DNA를 완전 파괴를 시켜요. 그럼 DNA가 파괴되면 어떻게 돼요? RNA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RNA가 안 만들면 뭐가 안 만들어져요? 단백질 생성이 안 되죠. 그럼 단백질 생성이 안 되니까 나는 근육이 합성이 안 되고 효소가 합성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병균하고 싸울 수 있는 항체가 합성이 안 되고 이건 다 전부 단백질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합성을 못하기 시작하니까 내 몸은 일단 활동을 점차 못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감마선, X선, 심지어 자외선 중에서 자외선도 UV,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약한 자외선도 우리가 차단하려고 자꾸 여름철에 나갈 때마다 우리 뭐 바릅니까? 선크림 바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더 강력한 자외선들이 있어요.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치우친 자외선들 이런 것들은 오존층이 차단을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한테 들어와 버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태양을 피해서 살아야 돼요. 태양을 피해서. 근데 이제 봐 중생대 때 누가 지금 올라왔어? 파충류들이 돌아다니나 공룡이. 공룡이 돌아다닌다는 건 왜? 공룡이 막 이게 육상으로 돌아다니잖아. 그럼 육상으로 돌아다닌다는 건 그건 무슨 말이야? 자외선이 어느 정도 차단된 상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중생대 때 오존층을 만들면 자외선이 그때 공룡이 쫙 올라오겠냐? 아니지. 그보다 먼저 그 전에 만들어졌어야 되지.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된 시기는 언제로 봐야 됩니까? 고생대로 봐야 돼. 다음
디귿, 히말라야 산맥. 이건 별 수 없어요. 이건 외우세요. 네, 네. 히말라야 산맥 우리 1학기 때 지구과학 하면서 좀 배웠잖아요. 네. 지진, 뭐 화산,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어떻게 된 거냐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대대 충돌을 벌인 거잖아. 그래서 이거 충돌형 능계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이게 근데 누구랑 누가 충돌한 거냐면 유라시아 대륙이란 대륙판하고 그 다음에 인도 대륙이 충돌한 건데 인도 대륙은 원래는 누구의 대륙이었냐면 남극 대륙의 일부였습니다. 근데 이 남극 대륙의 일부였던 애가 우와 남극에서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지금 유라시아 대륙하고 충돌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현상이 네, 여러분 땅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건 중생대 때부터 갈라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 인도판이 유라시아판하고 충돌하기 시작한 거는 네, 신생대 때 충돌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은 어느 시대 거예요? 신생대다. 네, 요 정도는 그냥 외워서 해결하셔야죠. 별 수 없죠. 그럼 답이 되셨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질문 있니? 없어요? 네. 다 알아요? 똑똑해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강으로 넘어갈 건데 진화와 생물에 일단 정중히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생물학자들이 공부를 좀 많이 안 했나 봐요. 이 진화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잘 몰라요. 많이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여야지만 이 진화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진화에 대한 화두를 던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전에 중세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학문의 발전이 없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학문이 그랬을걸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학문이 발달하기 시작한 건 산업혁명 이후에 학문도 같이 성장을 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가 일어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산업화, 현대화가 됐는데, 이때 이제 뭐도 탄생하기 시작하면 거의 최초의 이 진화, 그러니까 생물 진화론, 이 이론이 최초로 시작된 건 찰스 다윈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 때 찰스 다윈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진화에 관련된 이론들을 내놓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이제 야, 왜 우리가 진화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글쎄요, 그냥 이거는 이제 어떤 그런 현상인가 보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없었다가 이때부터 이제 관심이 시작된 거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아무리 많이 쳐봤자 한 20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0년 동안에 생물이 진화되는 걸 연구를 하려고 해봤는데 이게 정확한 답을 잘 모르겠어요. 네, 좀 어렵습니다. 네, 진화라는 게 이게 쉬운 현상도 아니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혹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네, 아니 진화론이 뭐야? 창조론이 맞지?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과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제가 미리 밝힙니다. 저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창조 쪽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 이게 들어오면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과학적인 범주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이 창조했다라고 하면 이걸 과학적으로 이 명제를 분석하면 신이라는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창조라는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한 과학적 어떤 기술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뭐 이렇게 따지면 아니 신의 존재를 떠나서 일단 근데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영혼의 질량은 얼마야? 뭐 이런 것들을 막 우리는 결과적으로 과학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의 물리량으로 측정을 하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숫자라든지 이런 값들을 가지고 측정을 해서 이거의 존재를 증명시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형이상학적인 형체가 없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오히려 철학적인 문제라든지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싸우지 말자라고 하고 그래서 창조가 어떤 과학적인 범주로 들어오려면 약간 형 이상이 아닌 약간 형태가 있는 형태의 형 이하학적인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차원을 좀 낮춰줘야지만 그래야지만 과학의 범주에 들어오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얘기를 못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가설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반대가 창조론? 이게 창조론이 아니야. 창조설도 아니야. 그냥 가설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가설이 성립하려면 여러분 가설이란 건 맞다 틀리다라는 명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명제를 못 만들어요. 신이 어떤 방법으로 창조한 건데? 그럼 창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실험 루트가 있어? 그럼 실험 자체를 계획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명제 자체가 아닙니다. 많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창조론은 설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가설이 생기면 그 가설에서 맞다 틀리다를 검증을 해야 되지만 네, 그게 안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꾸 공격을 치고 들어오는 이유는 글쎄요. 진화가 너무 연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조차도 몰라요. 네, 이런 부분이 일단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근데 여러분 또 오해할까봐 말해요. 진화라는 용어 자체를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이상한 애가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국에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일단 들어와 있는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야, 넌 동남아시아 사람이잖아. 네,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 많잖아요. 근데 이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할래? 뭐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 말릴 거예요? 아니면 니네가 배신 때릴지 모르니까 니네 공부 돌아가 이럴 거예요? 쉽게 되는 거구나. 이게 쉽게 되다가 안 되는 거였구나.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베트남 사람이 왔는데 이 베트남 애가 야 한국이 무너지면 우리 일자리도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라도 만약에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이 터졌다. 터졌는데 베트남 애가 야 저기 대한민국이 사라지면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냐.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전을 하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말릴 거예요? 아니면 니네가 상관할 거 아니잖아. 그리고 걔네들 보낼 거예요. 같은 말이구나. 네. 아니면 참여를 시킬 거예요. 야 도와줘 고마워 막 이럴 거예요. 보통 같이 싸우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야 같이 싸워줘서 고맙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떤 애가 같이 살고 있는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애인데 얘가 종족이 좀 자기랑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걔네들만 싹 모아가지고 아니 포로가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자기랑 같이 살고 있었던 다른 족속이에요. 그 족속만 싹 모아가지고 니네를 못 믿겠으니까 니네는 한쪽으로 일단 모아. 그래서 포로가 아닌데 수용소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걔가 무슨 족속이었냐면 옛날 이름으로는 게르만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이거 읽어봐. 너도 이거 게르만이라고 했냐? 이거 German 아니야? German? 저먼족인데 근데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거를 영어를 읽을 때 이걸 게르만이라고 읽었어요. 아마 이렇게 발음하는 건 우리나라 일본밖에 없을걸? 네, 게르만. 네. 근데 걔가 싫어했던 족속이 이 족속이에요. 애는 사람 이름이. 쓰자. 게르만. 이거 어떻게 읽어? 유디아? 유대 족속? 네네. 그러니까 일명 그냥 우리는 유태인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독일인들이 유태인들 되게 걔가 싫어한 거야, 히틀러가. 네. 히틀러가 싫어해가지고 왜 싫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 이유가 있긴 있다던데. 몰라. 어렸을 때 무슨 사건이 있었나 봐. 네. 그래가지고 얘가 유태 족속만 싹 모아버려요. 모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얘네랑 싸운 게 아니야. 싸운 게 아니라 전쟁이 발발했는데 전쟁에서 막 정신없는 와중에 야 유태족속 니네는 못 믿겠어. 쟤네한테는 총도 쥐어주지 마. 쟤네는 언젠가 배신할 놈들이야. 그러면서 걔네들을 싹 모아가지고 수용소도 닫아버리고 이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이 나쁜 유대족속들아 그러면서 막 이제 총알을 막 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몰아갑니다. 이상하게 몰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히틀러가 근데 여러분 자기 옆집에 살고 있던 이웃인데 그 이웃을 한쪽으로 어느 날 수용소로 모아서 포로도 아니고 네, 싸우던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죽인다는 게 말이나 돼요. 네, 그러면 같은 독일인들 입장에서도 야 너 좀 이상해. 히틀러한테 막 이렇게 반감 가진 애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히틀러가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막 이게 좀 탈출시켜주고 막 그래요. 네,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어린아이들, 유태인 어린아이들을 막 이상한 공구함 같은 거 아니면 뭐 이렇게 트렁크 친구류 날르는 뭐 이런 리어커 같은 그런 데다가 막 넣어가지고 탈출시켜주고 막 이렇게 숨겨주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숨겨주다가 걸리면 또 이상하게 뭐라고 막 이랬단 말이야.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되니까 히틀러가 궁지에 몰렸는지 연설을 한 번 하는데 그때 썼던 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종의 기원. 와. 종의 기원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누가 지은 거냐면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오늘 사실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잘못 해석한 애가 바로 히틀러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걸 해석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적자생존이라는 게 있다. 근데 적자생존이라는 게 원래 말뜻은 환경에 적합한 애들이 살아남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오해했냐면 약육강식으로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이라는 게 강한 놈이 살아남고 약한 놈은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적자생존이어야 되는데 이걸 왜 약육강식으로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두 집단이 있었는데 두 집단 중에서 그 환경에 좀 잘 맞는 애들이 살아남는 거고 그 환경에 잘 맞지 않는 애들은 죽는다야. 그러면 근데 이제 히틀러는 이렇게 한 거야. 어떤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에서 우월한 애들이 살아남고 열등한 애들이 도태된다. 멸종된다. 그래서 히틀러 얘기는 저먼족이 우월하니까 우월한 애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살아남게 되고 주디언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얘네들은 미천하니까 니네들은 열등하여 죽는 것이 당연해. 이것은 생물학적인 당연한 결과야. 그래서 유대족속들이 죽어나가도 그거는 하나도 아쉬워할 게 없는 게 이것은 생물학적인 원리야. 이러면서 연설을 해버려요. 그래서 유대족속들 죽어도 돼. 걔네들 쏴 죽이는 거? 야 니네 망설이지 마. 어차피 이거는 쟤네들은 멸종하게 돼 있어. 우리가 그걸 땡겨주는 것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니 뭐가 말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진화됐다는 건, 자, 저먼족이 더 진화됐다고 막 이런 식으로 우기는데, 여러분, 진화라는 건요, 우월하다, 열등하다가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날릴 텐데, 여러분, 질문 하나 날릴 거예요. 답하지 마세요. 미리 힌트를 드리면, 야, 사람이 진화된 거야, 원숭이가 진화된 거야? 누가 진화됐다고 생각해? 잘 쳤네, 얘네들. 네. 답변 안 하길 잘했죠? 네. 여러분, 진화라는 건요, 우월하다, 열등하다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월한지 열등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걸요?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면, 잠깐만. 야, 사람이 진화한 거야? 바퀴벌레가 진화한 거야? 선생님 어떻게 사람하고 바퀴벌레를 비교하세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좋아, 이렇게 얘기할게. 여러분, 식물이라는 존재 아시죠? 식물은 뭐 할 수 있습니까?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산소가 없어도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식물 산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식물 산소 필요해요. 왜냐하면 식물도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토콘드리아가 있단 말이야. 그럼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돼. 근데 식물은 자기가 필요한 산소를 어떻게 만들어?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식물에 보면 식물은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마이토콘드리아도 있고 엽록체도 있습니다. 그럼 엽록체에서 뭐를 생산한 다음에 산소를 생산한 다음에 그 산소를 누구한테 넘겨주면 돼? 마이토콘드리아한테 넘겨주면 돼. 오, 이 정도야. 근데 사람은요? 엽록체가 없잖아요. 빛을 받아도 뭐를 못해요? 광합성을 못해요. 그래서 양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식물이 사라지면 당연히 동물이 누비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굶어 죽습니다. 왜 우리 지난주에 왜 공룡 굶어 죽은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물이 사라지면 식물은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어요. 이렇게 따지면 식물이 더 우월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물어볼게요. 사람이 진화한 거야? 식물이 진화한 거야? 이러니까 못 따지겠죠. 그죠? 네, 사실 진화는 누가 더 우월하냐, 우월하지 못하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히틀러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 아니면 밑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화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진화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환경이 자꾸 변한단 말이야. 환경이 자꾸 변하니까 변화하는 환경? 자, 이렇게 얘기할게. 변화하는 환경.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나는 다양하게 살아가는 다양하게 살아가는 현상. 이걸 진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 드렸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야, 사람이 진화한 거야? 원숭이가 진화한 거야?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진화한 거야? 이게 아니야. 사실은 아마도 이렇게 추정했어. 모르는데 옛날에 어떤 공통조상이 있었는데 그 공통조상에서 사람은 사람 나름대로 진화를 한 거고 원숭이는 원숭이 나름대로 진화를 한 거야. 네,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진화한 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네. 그런데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보니까 여러분 사람 어디 살아요? 물론 사람이 못 사는 데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물속에서 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해양 생태계에서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추운 술록들 뛰어다니는 얼음으로 집 짓고 사는 이런 데 있잖아. 이글루 그지? 그래서 상당히 추운 환경에서 살고요. 정말 더운 사막 같은 데도 살고 밀림에서 살고 산 속에서 들어가서도 살고 근데 도심에서 살고 상당히 여러 곳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살고 있잖아. 그런데 더워요? 틀어져 있어요. 추운 사람? 네가 너무 창가에 앉아서 그래. 조금만 땡겨 앉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뭐 하다 그랬지? 네. 그래서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을 보니까 되게 더운 환경에서부터 되게 추운 환경까지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다양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양하게 환경 변화에 다양하게 적응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진화한 겁니다. 근데 원숭이도 보세요. 원숭이 긴팔 원숭이부터 안경 원숭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주로 살고 있는 원숭이들이 있지만 어디서 사냐면 밀림 속이 아니라 약간 사막 같은 데서 사는 원숭이들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 옆나라 일본에 원숭이가 있어요. 일본 되게 추워요. 홋카이도 이런 데 가면은요. 그때 뭐라고 해야 되니? 한쪽에는 눈이 내려져 있는데 온천을 즐겨요 원숭이가. 네, 예전에 광고에도 나왔어. 온천욕을 즐기는 원숭이.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원숭이가 뭐를 즐기나? 온천을 즐긴다. 너무 추우니까 원숭이들도 온천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어쨌든 이 원숭이들도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 그러면 진화된 거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2025년 현재 이 환경에서 살아남아 있는 거야. 이런 얘기야. 즉 지금 어떤 생명체들이 돌아다닌다? 이것은 뭐의 결과다? 진화를 했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진화가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진화가 안 됐으면 멸종되는 거지. 말 이해되니? 그래서 식물이 진화했느냐 사람이 진화했느냐. 자, 이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겠죠? 이거는요, 식물은 식물 나름대로 진화를 한 거고요, 사람도 사람 나름대로 진화를 한 거예요. 누가 더 진화가 많이 됐느냐 적게 됐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단어를 꼽아라. 그럼 이거예요.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덜 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얘네들이 다 똑같아요. 와, 뭘 봐도 똑같네? 전부 다 똑같네? 이러면 뭐가 된 거예요? 이거는 진화가 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잘 될수록, 진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 애들일수록 어때요? 다양해져.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딱 봐도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되게 다양하네요. 진화가 잘 된 거예요. 말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진화는 뭐에 초점을 맞춰달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달라.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진화가 왜 일어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어쨌든 환경에 적응하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용어 하나만 더, 거기 보면 여러분 책에 요 용어 나왔을 것 같아요. 변이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변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진화를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죠? 우리가 조금씩 어떻게 생겼어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즉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랑 나랑 다르네. 이걸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용어를 어떻게 써놨는지 한번 봅시다. 변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종 내에서도 서로 다르게 생긴 것. 즉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형질이라고 하거든요. 형질이 서로 다른 거. 누구는 곱슬머리고 누구는 직모고, 누구는 쌍꺼풀이 있고 누구는 외꺼풀이고, 이렇게 형질이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변이라고 하는데, 이 변이가 쌓이면 서로 다르게 진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생각입니다. 생각. 아직 확실하지 않나요? 네. 우선 변이 중에서 여러분 바로 본론으로 갑시다. 찰스 다윈이 얘기했던 그 종의 기원이 처음으로 진화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과학적인 사고를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답이 그렇게 쉽게 안 나와요. 여러분 아직도 이 답을 못 풀고 있어요. 왜 생물은 진화를 하는가? 글쎄다요. 네. 진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이 진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그림 하나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린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 이제 기린 그림이 있네요. 19페이지 보니까. 자, 기린은 어떠한 변이를 가지고 있냐 하면, 다른 생명체들에 비하여 얘는 정말 독특함이 목이 길잖아요. 기린 목 길잖아. 그래서 기린은 왜 목이 긴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떻게 생각한 것도 있었냐면, 라마르크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용불용이라는 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일명 용불용설입니다. 근데 용불용이 뭐냐면, 사용하는 것은 계속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을 폐하한다라는 뜻입니다. 뭐 일명 누구는 우리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꼬리를 잘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꼬리뼈가 퇴화된 거야. 뭐 다리는 잘 사용하니까 이게 다리가 발달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용불용설이 과연 맞는 건가? 라고 하면 일단 고등 과정에선 틀린 걸로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단 고등 과정에서 틀린 걸로 해달라는 얘기가 조금 이따 다른 설명을 하나만 드리긴 했는데, 일단 용불용설이 맞으면 안 되는 게, 제가 왕년에 조금 군인 시절에 운동을 좀 해가지고 몸이 좀 좋았어요.
아니 그냥 예를 드는 거야. 네. 네. 그래서 몸이 딱 좋은 상태에서 그때 내가 2세를 딱 낳았더니 아이가 태어나면서 우와 아빠 나 식스팩 막 이러면서 태어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그게 2세로 유전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근육을 다 네, 장착을 다 빼놨어요. 네, 이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네,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서 어쩐지 애들은 네, 태어날 때 포동포동 하더라. 네. 그게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 되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누가 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다리를 쩔룩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쩔룩이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더니 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쩔룩여? 되게 끔찍하지 않냐? 네, 그래서 용불용설이라는 게 후천적으로 내가 노력을 통해서 획득한 형질이 유전자로 해서 물려지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물려주는 건 유전자가 물려지는 거지. 내가 후천적으로 획득한 게 이게 그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라는 거죠. 그래서 용불용설은 틀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린이 자꾸 위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기 위해서 목을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목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는 하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봐. 네, 일단 먼저 설명을 다 하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연 선택설이라는 거 하는 건데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을 가정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뭐냐면 왜 진화를 하는가잖아요. 근데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당연히 그러니까 진화라는 건 서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진화가 되는 거잖아. 지금 내 말 알아듣고 있냐? 네? 못 알아듣냐? 그러니까 목이 긴 놈도 있고 목이 짧은 놈도 있고 생명체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으로 생겼냐? 그게 왜 진화된 거냐? 왜 이렇게 다양하냐? 라고 하면 왜 다양하냐고 물어봤는데 찰스 다윈 얘기가 뭐냐면 다양한 게 원래 있었다고 가정하죠. 이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왜 다양하냐고 물어봤는데 다양한 게 원래부터 있었다. 그래? 신이 창조했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이제 이게 진화랑 창조로는 싸움이 된 거야. 네. 그래서 가정 첫째 뭐냐면 변이가 원래 있었다고 가정하죠. 변이가 이미 있었어. 아니,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변이는 왜 일어나냐고 물어봤는데 변이가 이미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닌 거지. 지금 두 번째 또 하나 가정이 더 필요합니다. 무슨 가정이 필요하냐면요. 과잉 생산됐다고 해보자. 이 두 가지가 가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정은요. 과학자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자는 거야. 출발. 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숲이 있었는데 이 숲에 나뭇잎들이 쭉 자라는데 이 나뭇잎들이 일단 첫째 변이가 먼저 있었다고 해보자. 그럼 변이가 있었다는 얘기가 기린이 있는데 어떤 기린은 목이 좀 짧고 어떤 기린은 목이 길고 이렇다는 거지. 목 긴 기린. 그러면 목 짧은 기린도 있고 목 긴 기린도 있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과잉 생산됐다는 게 뭐냐면 이 숲은 기린을 딱 10마리 분량이 먹으면 딱 적합한 정도의 풀이야. 나뭇 이파리가 10마리 정도 먹으면 딱 적당한 건데 기린은 20마리가 탄생을 했어. 그럼 20마리가 여기 있는 풀들을 뜯어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들이 남아나지는 않겠죠.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멸종될 텐데 이때 키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여러분 그 약간 밑에 있는 나뭇잎들은 누구밖에 못 먹어요? 얘는 키 큰 애도 고개를 숙이면 이거 먹을 거 아니야. 근데 키 작은 애도 먹고 키 큰 애도 먹겠지만 요 일정 부분 높이 이상에 있는 나뭇잎들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키 큰 애들만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키 작은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
목이 짧은 애들이 먼저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먼저 굶어 죽으면 목이 긴 애들은 그 다음에 목 긴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네, 또 번식을 하는 거죠. 그럼 점점 목이 긴 그런 유전자를 가진 애들은 그 다음 세대로 자손이 이어지겠지만 목이 짧은 유전자를 가진 애들은 멸종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번식도 못하고 생식하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새끼를 못 낳잖아. 새끼를 못 낳았으니까 점점 목 짧은 기린들은 어떻게 된다? 점점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이해돼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적자생존이라고 해요. 이게 적자생존. 양극덩식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목이 긴 기린이 목 짧은 기린을 내가 강하니까 막 싸워가지고 이렇게 멸종시킨 게 아니고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고 이 환경이 지금 10마리밖에 공존할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20마리를 수용을 못해. 그래서 일부 애들은 먼저 굶어 죽었는데 이때 목 긴 놈이 조금 더 이 환경에 적합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 적자생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 환경에 적합한 애들이 살아남는 거잖아. 그러면 그 살아남을 애를 누가 결정한 거야? 환경이 결정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자연이 자기한테 적합한 애를 선택했다고 해서 이걸 자연선택이라고 해요. 자연선택이라는 말은 이 환경에는 얘가 어울리겠네 이러면서 자연이 자기 환경에 맞는 애를 선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렇게 되면 살아남은 애들은 계속해서 뭐를 하고 번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전이 계속 일어나죠. 그러니까 생식과 유전이 계속 일어나겠지. 생식과 유전이 계속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이게 오랜 세월이 되면 진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숲에는 누구만 살아남아? 목 긴 애들만 계속 남았겠네. 근데 다른 숲을 갔더니 아직도 목 짧은 애가 있겠네. 이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걸 봤어? 글쎄요. 이게 여러분 기린이 굶어 죽고 또 이게 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린이 굶어 죽고 또 번식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려면 이걸 하루 이틀 관찰해서 안 될 거 아니야. 이게 글쎄요. 적어도 몇십 대는 관찰을 해봐야 어떤 통계적인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수명이 짧은 애들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그나마 이해가 되겠는데, 네. 그래서, 대표적인 수명 짧은 애들이 이제 초파리라든지 세균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네, 그런 애들을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랑 좀 다른 게,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이 가장 우리가 그나마 어떤 환경에 갔다 잘 사니까,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 어떤 환경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있잖아. 우리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2주 전에 여러분 되게 비 내리고 있었는데 그 비 내리는 와중에도 여러분들 공부하러 왔잖아요. 와, 비 내리는 환경에 적응을 했다는 거지. 지금 덥다며. 근데 더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잘 참으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런 더운 환경에도 우리 적응하고 있는. 특히 한국인이 정말 적응력이 뛰어난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우리는 항상 적응하면서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진화력이 정말 대단한 거야. 네. 지금 이해되냐? 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 정도까지 진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꽤 여러 세대를 관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화론이 튀어나온 지가 채 200년이 다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관찰 데이터 자체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서 이걸 그러면 선생님이 그랬더니 어떤 사람 이렇게 데이터가 적으면요 우리 요새 컴퓨터가 발달했잖아요. 시뮬레이션 돌리면 안 돼요? 그럼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한 몇천 년의 기록을 컴퓨터가 한번 환경을 만들어 보면 안 될까요? 근데 이게 시뮬레이션을 돌리려면 초기 값이라는 걸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 초기 값을 우리가 몰라요. 몰라서 시뮬레이션조차도 돌릴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만큼 연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사실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아까 제가 왜 용불용설이 고등과정에서 맞는데 대학교 과정에서도 맞아요. 대학교 과정에서 맞고 틀리다. 미안. 용불용설이 지금도 틀리는데 용불용설이 다시 고개를 조금 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